평양의 그림자 27화 전쟁의 서막.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들것 위에 리철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어요. 빨리, 빨리 움직여. 의료진이 소리쳤어요.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철민아, 버텨. 버텨야 해. 대답이 없었어요. 병원까지 15분이 걸렸습니다. 가장 긴 15분이었어요.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료진이 리철민을 데려갔습니다. 보호자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선희가 달려왔어요. 민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안전가옥에서 데려온 거였죠. 어떻게 된 거야? 철민이가 총에 맞았어. 많이 다쳤어? 모르겠어. 피가 너무 많이 났어. 선희가 제 옆에 앉았어요. 말없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민지가 물었어요. 삼촌 괜찮아? 응, 괜찮을 거야.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몰랐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자 되십니까? 네, 형입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숨이 터져 나왔어요. 몰랐는데 숨을 참고 있었더라고요. 총알이 옆구리를 관통했는데 다행히 장기 손상은 없었습니다. 출혈이 심했지만 수혈로 안정됐고요. 살 수 있는 거죠? 네.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2주 정도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지도 울었어요. 삼촌 안 죽는 거지? 응, 안 죽어. 삼촌 강하잖아.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안도감에 젖어서. 리철민이 깨어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 동생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형.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철민아. 저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살아있네. 또 살았어. 리철민이 힘겹게 웃었어요. 3번째야. 3번째 총상. 이번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나도. 동생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근데 형. 김영철은 죽었어. 내가 쐈잖아. 아? 맞다. 기억난다. 리철민이 눈을 감았어요. 끝난 거야? 응. 끝났어. 진짜? 진짜. 동생이 다시 눈을 떴어요.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형. 김영철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김영철은 그냥 실행자야. 위에 더 큰 놈들이 있어. 저는 표정이 굳었어요. 더 큰 놈들?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그들이 김영철한테 명령한 거야. 그건 알아. 하지만 김영철이 죽었으니까. 아니. 리철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 북한은 포기 안 해. 절대로. 리철민의 말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의 TV에서. 긴급 뉴스입니다. 앵커가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북한이 오늘 외무성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북한 뉴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납치, 살해했다. 북한 아나운서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김영철 동지는 조국 통일 사업에 헌신한 영웅이다. 남조선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인도하라. 저는 얼어붙었어요. 책임자. 그게 나였어요. 북한은 특히 탈북자 리철웅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리철웅은 과거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으로 김영철 사망 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에 제 사진이 떴어요.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는 사진이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대한 보복 조치. 그게 뭘까요? 미사일? 테러? 전쟁? 추가 보도입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서해에서 해군 함정을 이동시키는 등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선의가 달려왔어요.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봤어? 응, 봤어.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1시간 뒤 국정원 요원들이 병원에 왔어요. 박준호 요원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리철웅 씨. 박준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일단 서울로. 국정원 본부에서 보호할 겁니다. 철민이는요? 아직 입원 중인데 리철민 씨도 함께 이동합니다. 이 병원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박준호가 잠시 망설였어요. 1시간 전 부산에서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체포됐습니다. 뭐요? 그들은 이 병원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당신이었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벌써 사람을 보낸 거야? 북한은 빠릅니다. 김영철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움직인 겁니다. 저는 선의를 바라봤어요.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죠. 끝나지 않았어. 시작일 뿐이었어. 알겠습니다. 이동하죠. 우리는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방탄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리철민은 들것에 실려 이동했어요. 아직 걸을 수 없었거든요. 형, 미안해. 들것 위에서 동생이 말했어요. 뭐가 미안해? 내가 김영철을 죽여서 일이 커진 거잖아. 아니야. 내가 안 죽였으면 내가 죽었어. 넌 날 살린 거야. 그래도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살아있으면 됐어. 살아있으면 방법이 있어.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을 향해. 서울까지 4시간. 국정원 본부 지하 3층. 안전가옥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곳이었어요. 벙커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합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얼마나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몇 주, 어쩌면 더 오래. 민지 학교는요? 선희가 물었어요. 당분간 학교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거였죠.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밤 민지를 재우고 나서 박준호 요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희도 함께였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북한이 진짜로 전쟁을 일으킬 겁니까? 박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다고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자기들도 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군이 개입할 거고 중국도 북한 편을 안 들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압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압박해서 당신을 넘기게 하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박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자국민을 북한에 넘기지 않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위배되고 국제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북한은 뭘 하려는 겁니까?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박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테러입니다. 테러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1987년 KAL기 폭파. 북한은 정면 승부 대신 테러를 선호합니다. 선희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테러 목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합니까? 그건 박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왔어요. 긴급 보고입니다. 박준호가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새벽 북한에서 성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 북한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남조선이 리처룽을 넘기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반역자들을 직접 처단할 것이다. 반역자들. 복수형이었어요. 저만 노리는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탈북자 전체를 위협하는 겁니다. 선희가 말했어요.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박준호가 화면을 넘겼어요. 오늘 새벽 서울에서 탈북자 한 명이 실종됐습니다. 뭐요? 김태호 씨. 40대 남성. 2019년 탈북. 어젯밤 자택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납치된 겁니까? 아직 확인 중이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움직인 거야? 이렇게 빨리? 북한은 한국에 수백 명의 공작원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명령 하나면 즉시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어요. 선전포고 없는 전쟁. 그리고 표적은 우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국정원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정원 간부들과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국정원 차장이 말했어요. 첫째, 북한은 리처룽 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탈북자 김태호 씨가 실종됐습니다. 셋째, 북한은 추가 테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은요? 외교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탈북자 보호 강화. 현재 고위급 탈북자 50명에 대해 24시간 경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명.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50명이나 있다니. 둘째, 외교적 대응.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북한의 위협을 알리고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반응은요? 미국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논의 중입니다. 실질적인 지원. 그게 뭘까요? 군대, 제재. 셋째, 군사적 대비. 서해와 동해 해군 함정을 진강 배치했습니다. 공군도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물었어요.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제가 나가면 북한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리처룽 씨, 박준호가 말했어요.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을 넘기면 북한의 협박이 통한다는 선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다른 탈북자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김태호 씨는 저 때문에 납치당한 겁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도 책임을 느낍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국정원 차장이 말했어요. 리처룽 씨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물러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끝내야 해. 내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몰래 일어났어요. 선희가 자는 방을 살짝 열어봤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리철민은 의무실에서 치료 중이었어요. 아직 움직일 수 없었죠. 저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어요. 국정원 벙커는 넓었지만 출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멈췄어요. 경비원 2명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산책 좀 하려고요. 답답해서. 죄송합니다. 밖에는 못 나가십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계획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화장실만. 저는 화장실로 향했어요.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창문을 봤어요.
작았지만 몸을 빼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환기용이라 잠금 장치가 약했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지하 3층이지만 이쪽은 경사 지형이라 지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몸을 빼냈어요. 좁았지만 어떻게든 통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서울이었어요. 미안해, 선이야. 미안해, 민지야.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 내가 끝내야 해.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어요. 10m쯤 걸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돌아봤습니다. 선이었어요. 선이야. 잠든 줄 알았어? 선이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자는 척했어. 당신이 뭔가 꾸미는 거 알고 있었거든. 혼자 가려고 했지? 북한으로?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쳤어? 진짜 미쳤어?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혼자 가면 어떻게 해? 죽으러 가는 거잖아. 그래도 이렇게는 안 돼. 다른 사람들이 다치잖아. 그래서 당신이 죽으면 해결돼. 안 돼. 절대 안 돼. 선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같이 있어. 같이 싸워. 혼자 가지 마. 저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선희야, 약속해.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저는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선희가 저를 안았어요. 꽉. 바보. 진짜 바보야.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저는 웃었어요. 울면서. 아니, 미안해도 안 되지.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소식이 왔어요. 김태호 씨를 찾았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어디서요? 북한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북한 뉴스에 나왔습니다. 화면에 김태호 씨가 떠 있었어요. 북한 방송국 앞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조선에서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읽는 듯한 말투였어요. 강제로 시킨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다른 탈북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조국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은 여러분을 용서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저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사람을 도구로 쓰다니.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어요. 뭡니까? 오늘 새벽 탈북자 2명이 추가로 실종됐습니다. 2명이나요? 네. 그리고 오후에 1명 더. 하루에 3명. 북한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탈북자를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요. 박준호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래서 결정이 났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리철웅 씨.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직접 대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직접 대응이요? 북한 공작원들을 추적해서 잡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그들의 작전 방식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위험했어요. 하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28화 예고. 리철웅이 반격을 시작한다. 내 놈들 방식대로 해주지. 25년간 북한 공작원이었던 남자. 이제 그 기술로 그들을 사냥한다. 첫 번째 목표. 서울에 잠입한 북한 특수부대. 환영한다. 이제 사냥이 시작이다. 하지만 그들도 준비하고 있었다. 리철웅이 움직인다. 덫을 놓아라. 사냥꾼과 사냥감. 누가 진짜 사냥꾼인가? 28화 커밍순. 마이너스. 글자 수 약 1만 50자.